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에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한 4분 정도가 안부 전화인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해오셨던데 전혀 콜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네, 이제 새 후보의 전략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단일화를 대하는. 네. 네, 일단 뭐 확실한 건 이준석 후보는 뭐 전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뭐 정도로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보니까 개혁신당을 약간 좀 견제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온도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좀 커도 어쨌든 국민의힘 표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크게 견제를 좀 안 하는 것 같다가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죠? 예, 예.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TV 토론에서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요? 예, 예, 그렇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아류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만큼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강하게 비난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아류들 많지 않습니까? 그쪽은 대선 후보도 안 냈는데 저는 그게 훨씬 더 아류 같다고 보고요. 저희는 국힘과는 계속해서 결을 달리해왔다. 저희 탄핵 찬성했잖아요. 그리고 계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 뭐라고 그러셨어요? 민주당에서 우리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은 다 같은 세력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 아류라고 판단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TV 토론에서 네.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는 공격을 안 해요. 이준석 네, 후보가 그러면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매섭게 공격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버릇없단 말을 들을지언정 예. 할 건 해야겠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편 먹었구나. 그래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 나중에 이 표를 흡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에 찬성한 그걸 존중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랑 공범들과는 다른 세력이구나라고 해서 저는 젊은 지도자의 탄생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쳐 왔는데 예.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은 여전히 의심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 신의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나중에 결국에 뭐 사전투표 갑자기 전날 가가지고 국민의 명령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지금은 반명입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단일화 안 한다면 정말 사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사과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의 계속된 러브콜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태도가 점점 강경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읍소를 넘어서 약간 협박으로 들어갔거든요. 너 안 하면 뭐 앞으로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아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래요 이제. 이어 저희는 원래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이준석 스타일 모르시냐? 협박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이룩하시겠다? 이건 도대체 정신이 있으신 거냐?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며 개혁신당과 저희 지지층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것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끝으로 천 위원장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저희를 소신 있게 지지해주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길게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늘도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어제 100% 단일화는 없다고 한 데 이어 오늘은 단일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진행된 유세에선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나이를 언급했습니다. 나이 갖고 뭐라 하면 안 되지만은 저한테 나이 갖고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단일화니 뭐니 얘기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어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대안으로 나온 것이 74세 김문수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대에 집권한 세계 유명 정치인들을 꼽으며 대통령 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존 F 케네디 43살이 됐습니다. 안 그랬냐? 버락 오바마 46살에 대통령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40입니다. 대통령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오늘도 선거 완주 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건데 오는 29일 사전투표 시작 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 측은 다음 주 중반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뭐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내란 단일화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보수 진영이 꼽은 1차 단일화 시한은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형편이 안 되네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거부 뜻을 밝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 후보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쓴 겁니다. 젊은 세대가 흔들림 없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나서달라 이런 의미로 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그러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홍 전 시장을 향해 이런 자가 우리 당 대표였다니 배신자 인증이라며 그냥 하와이에 정착하라고 썼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